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불공정하다. 검찰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왜 불공정한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를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과 윤석열 후보의 발언, 이 부분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 이 손바닥 왕자가 문제가 됐을 때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검찰이 아마 징역 5년쯤 구형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 2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 이걸 빗대서 지금 윤석열 후보도 거짓말을 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부분을 끌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죠. 그 많은 양을. 구약 성경을 김건희 여사가 다 외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건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 권력은 질서 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다.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또 재판에서 자기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자 종교와 신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실 웃어 넘겨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징역 5년쯤 구형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옆에 있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조롱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빗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성경 로마서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구절이 있다. 손바닥에 왕자를 감추기 위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한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다. 성경을 인용한 거짓말에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이 이걸 받아서 지금 최혜병 특검법, 이게 부결이 됐다. 안타깝다. 검찰의 수사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부분을 또 거론을 했습니다. 검찰은 공정해야 합니다. 검찰의 생명은 공정성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한 거짓말은 자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백현동, 이 대장동, 그 비리로부터 좀 떨어지기 위해서 고 김문기를 모른다. 또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워서가 아니라 주요한 부분들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재명 자신의 말처럼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에서 웃어 넘길 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거짓말 2가지는 웃어 넘길 일은 아닙니다. 징역 2년형을 구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비꼬고 검찰을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 김건희 여사를 또 가져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도 또 거론을 했습니다. 검찰이 많이 바뀌었다.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이 수사, 기소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또 오는 30일 위증교사에 대해서 징역 3년, 4년형을 구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골칫거리입니다. 민주당 최고의 골칫거리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때는 언제나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공격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서 국회에서 가전 난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여권에 대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사건건 물어뜯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이재명과 김건희,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입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재명과 김건희입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특검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의 공정성은 무엇이냐?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윤 대통령 또 검찰을 조롱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은 공정하냐? 상식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년 징역형을 국민들의 상식에서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경감해야 될 사유는 없고 가중처벌해야 될 사유만 넘쳐난다. 정치 권력 뒤에 방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위증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위증교사는 오히려 사법방해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시켜야 한다. 그게 국민적인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의 이 공정성이 보장되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과 법적이지 않은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검찰은 법적인 부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이지 않은 부분은 검찰이 관계할 부분은 아닙니다. 영역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료하게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의혹 부분과 가방 의혹 부분입니다. 가방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 주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건 이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까지 열었는데 그것도 엇갈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말자, 최재형은 기소하자,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서 검찰이 결국은 당초에 검찰이 세운 원칙대로 불기소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래서 제가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있었느냐. 처음부터 검찰이 일찍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았다. 이건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행동이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다. 검찰이 관계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검찰의 공정성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남아있는 주가 의혹입니다. 주가 의혹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이렇게 전주라고 하는 그 돈을 댄 사람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 와서는 이 주가 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주가 조작 방조 이 부분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많은 다른 전주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검찰이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가방 의혹 부분은 불기소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 의혹 부분은 기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2년 가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탈탈 털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런데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제 1심도 아니고 그 관계자들의 2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찍 결정을 했더라면 큰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는데 질질 끌면서 이게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질질 끌었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린다면 기소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언제나 물고 들어가는 것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사건건 녹취록, 문자 모든 것을 부풀리기를 해서
거짓 선동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검찰이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단호한 처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 의혹 부분은 기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가방 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상식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검찰 수사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기소를 한다면 이게 뭐 죄 질이나 혐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한 가지 부분을 기소를 한다면 공정성 부분이 거론될, 검찰의 공정성 부분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이런 사안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분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는 그 핵심입니다. 지금 뭐 독대를 하자 어떤 이게 논란의 중심이 아닙니다. 만찬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료 대란과 김건희 여사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적절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적절한 결정을 내리면 한동훈 대표는 할 일도 없어집니다. 이 재보궐선거 지원만 나서면 됩니다. 다른 정치개혁을 추진하면 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부분을 짚으면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당정 갈등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개혁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개혁 전체에서 이 의대 정원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많은 의료개혁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의료 수가를 올려준다, 응급실 관련해서는 지금 또 병원비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각종 의료 지원을 위해서 5조 몇 조 이야기 지원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의료 수가를 올릴 바에는 이렇게 갈등을 빚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훌륭하다,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 수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너무나 굉장히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아주 수준 높은 의료 수준을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다 투입이 되고 의료 수가 다 올려주면 의사들이 지금 정원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수입입니다, 수입. 의료 수가 올려주면 의사 정원 이런 거 관심도 없을 겁니다. 의료개혁 체계 전체 내에서 보면 이 의대 정원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를 확보해야 된다. 지금 의료진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린다. 지역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 또 한쪽으로 피부과 쪽으로 모두 의사가 몰린다. 이 소아과에는 의사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말씀드린 대로 의료 수가라든지 전체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 정원 부분 이것만이 무슨 의료개혁인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를 만들지 않고 지금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재하지 않고 그냥 두면 6개월 뒤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사들이 모두 항복하고 돌아옵니까? 전공의들이 모두 항복하고 돌아옵니까? 의대생들이 모두 항복하고 돌아옵니까?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거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재표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거 폐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폐기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똘똘 뭉쳐서.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방치해서 이게 답이 나오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를 지금 하는 것이 좋으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적정한 어떤 이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는 기소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는 이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 수사가 지금 4년 5년 끈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 이게 끝나겠습니까? 그냥 기소 이야기를 못하니까 사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뭐 답이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소위 뭉개고 가는 게 되는 거죠. 이 의료개혁 부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그냥 뭉개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검찰에서 명료하게 이 가방 부분 마찬가지로 이 주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건 뭐 기소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명료한 법리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뭉개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검찰의 공정성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이재명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주장, 기소, 변호사 측의 주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에서도 검찰의 구형과 변호사 측, 이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겁니다. 재판부가 지켜볼 겁니다. 11월에 선고를 내릴 겁니다. 어떤 선고를 내리겠습니까?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여야 많은 문제가 매일같이 생겨납니다. 그 매일같이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몫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